네, 뭐 지금부터 녹화를 해놨고요. 녹화가 끝나면 그 팀즈에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기 전체가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대요. 저도 지금 난감한데 어쨌든 발표 수업 위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뭐 한두 번 더 하면은 좀 이론 강의를 더 하고 모여서 이제 발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뭐 그냥 어쩔 수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예? 네? 그 웹파드에 네. 자료에 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어느 분이 하시죠? 네, 어느 분이 말씀하다 말았죠? 여기 화면에 계신 분들 아닌 것 같고. 일단 말씀해 주세요. 그 아이콘에 보면 왼쪽에서 세 번째가 있어요. 카메라, 그 마이크,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 위로. 얘를 누르시면 자기 화면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신 것 그 강의 자료 이제 보여드리고 설명하는 것처럼 얘를 누르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화면을 공유를 해놓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할 시기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자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건데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앞서 지난주에 한 걸 보면 저희가 그 문화 산업의 환경 분석을 했고요. 크게는 이제 거시적인 환경이 있고 작게는 이제 미시적인 환경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 통계학 거시는 이제 자기가 직접 관계가 없는 환경적인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시 분석은 뭐 정부나 뭐 자기 기업, 그 다음에 그 소비자, 뭐 이런 개인, 이런 형태가 이제 미시적인 분석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코로나를 보면 이거는 이제 그 거시적인 사회 환경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뭐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는 엄청나게 이제 지금 호황일 거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뭐 공연 산업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그 넷플릭스에서 한 1억 달러를 이제 풀어가지고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힘든 사람들한테 지원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소니에서도 그런 발표가 있었고,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그 문화 산업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문화 산업 환경 분석하는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수학 분석이 하나 있었고, 그 강점, 약점, 위기, 그 다음에 기회, 뭐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어떤 전략을 펼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클 포터의 5 퍼시지 모델에서 그 경쟁자, 그 다음에 새로 진입자, 그 다음에 대체제, 그 다음에 바이어, 그 다음에 서플라이 공급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갈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을 그 5세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오션 전략해서 그 이유찬 교수가 한 이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산업에 있어서 제거, 뭐 증가, 감소, 창조 이런 이제 그 네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내는 걸 했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태양의 서커스 그 부분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그 별도로 보내드렸던 거 넷플릭스 노믹스 갖고 넷플릭스 그 책에서 넷플릭스를 그 3단계로 3단계에 걸쳐 가지고 요 블루오션 전략하고 설명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좀 다들 보셨나요? 다 꺼놓으셔서 답이 없는 거죠 지금. 네, 이렇게 이제 지난주 간단히 리뷰를 했고요. 지난주 그 혹시 리뷰하시면서 해보신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궁금하신 건 없으셨나요? 아무도 말씀이 없으신데요. 그럼 다 이해하신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그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그 비즈니스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책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비즈니스 역사를 대해서 보면 이제 지난번에 이 책이 왜 안 뜨냐? 잠깐만요. 어떤 책이냐면 책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책이 이게 비즈니스 모델 70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일본인이 쓴 책입니다. 처음에 그 강의 오버뷰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본 사례가 되게 많아서 약간 이제 그 생소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아주 그 역사적인 시기 부분을 잘 구분을 해놔서 이 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비즈니스를 뭐라고 구분을 하냐면 어떤 가치를 어딘가에 조달, 창조하여 누군가에게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 것. 이걸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그 돈을 벌는 게 이제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비즈니스의 어떤 요소들을 조합을 해서 기존의 전략적 프레임을 확장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사례들이 나옵니다. 질레트가 이제 면도기잖아요. 이게 그동안에는 그 날은 별도로 없고 하나 일체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날을 갈아 끼우는 모델을 만드는 게 이제 획기적인 개념의 전환이었죠. 그 다음에 CBS는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제 SBS 같은 경우에요. 한국에 그 서울 방송은 서울 그 수도권 위주로 그 전파를 허가를 받았는데 그걸 각 그 지역 민방들이 있잖아요. 그쪽하고 이제 제휴를 맺어서 SBS 방송하는 거를 지역에 주고 대신에 거기에 광고를 붙여서 SBS는 일정 정도의 콘텐츠 사용료도 먹지만 광고를 모델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CBS라는 데서 이 광고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로그램을 주면서 거기에 광고를 붙이고 그 광고는 그 CBS에서 미 전역에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광고 시장을 만들어 가져온 거죠. 제가 이제 KBS 아메리카에 있을 때 이런 모델이었어요. 거기도 이제 제휴사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 LA에서 KBS 월드라는 채널을 만들죠. 그러면 그거를
각 그 지역에 뭐 워싱턴도 있고 뉴욕도 있고 그 여기 뭐 시애틀 뭐 달라스 이런 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쳐서 거기서 이제 동일한 시간에 KBS 아메리카가 50%의 광고를 붙이고 나머지 50%는 그 로컬 제휴사가 광고를 붙여서 수익 사업을 하는 그런 모델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고요. 이게 뭐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모델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이시스 최초에 이제 백화점을 설립을 했었는데 그동안의 작은 상점에서 그 다양한 이제 그 품목들 고품 그 고가의 이제 품목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그런 이제 모델을 만든 게 메이시스였고요. 그다음에 그 ANP라고 이따가도 나올 텐데 그 지금으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 뭐 GS25 이런 것들처럼 체인 스토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량의 그 상품들을 싼 가격에 그 사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만드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들이 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정의가 있는데요. 오늘날 같이 이제 의미를 쓴 거는 폴 티머스라는 사람이 그 개념 정리를 했고요. 읽어보면 상품, 서비스, 정보의 흐름 등을 엮어내는 사고의 틀이며 이런 사고의 틀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광범위한 이해 당사자들의 역할과 잠재적 이익 가능성, 매출 등 원천 등이 담긴다. 뭐 이런 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를 했고요. 조직을 영위하는 중심 사항이자 가치 생성의 기본이다. 조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 뭐 공급자 유통 및 서비스 제공자, 인프라 제공자, 고객 등을 엮어주는 비즈니스 웹이다. 뭐 이런 뭐 여기서 그 웹은 인터넷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물망 이런 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헨리 체스브로 이따가도 나올 텐데 이 사람은 아이디어 및 기술과 경제적 성과물을 연결하는 프레임워크이다. 뭐 이렇게도 정의를 했고요. 뭐 알렉산더 오스왈드라는 사람은 어떻게 조직이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고 획득하는지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을 비즈니스 모델이다. 뭐 이런 그 개념 정리들을 해놨습니다. 이건 그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그림들을 그려놨던데요.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표기를 또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고객 문제와 기업 제안의 매칭을 위한 상호작용의 적합성 표현한 것. 아까 그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비슷한데요. 그림이 재밌게 그려져 있어서 이걸 소개하려고 해놨습니다. 고객이 있고 상품이 있을 텐데 이 관계들을 고객은 어떤 문제를 그 제기를 하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상품이겠죠.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서 팔면 고객의 공감을 얻으면 그 상품이 잘 팔릴 거죠. 이렇게 이제 모델을 짜는 게 수익 모델이고, 요 고객과 상품과 뭐 다양한 이제 그 중간 엔티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협력을 통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이라고 또 설명되어 있는 그 그림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일단 책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책에서 보면 비즈니스 모델 개념을 보면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3년, 4년 이 그 버블닷컴이 일어났을 때 요 기점으로 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들이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헨리 체스브로 이런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보면 2002년이잖아요. 이게 이제 인터넷이 급속도로 이제 성장하던 그 시기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크리스토퍼하고 그 라파엘 아미트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썼어요. 명확한 정의가 없는 거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마이클 루이스하고
머니볼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그 머니볼 그 야구 이야기잖아요. 그 최근에 이제 SBS에서 나왔던 스토브리그의 그 영화판이 이제 머니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재밌게 본 영화인데 여기에는 엉성한 사업 계획이 뭔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한 도구, 뭐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뭐 되게 거창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 이제 그 비아냥거리는 부정적인 투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 같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는 그 여러 사업들이 다양화하고 뭐 되게 복잡하고 그 어떤 연결성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플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이렇게 책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기존에 이제 그 프레임들을 보면 타깃, 제공가치, 수익구조, 오퍼레이션 이렇게 이제 네 개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거 단계적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로 넘어와서는 이런 것들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가치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비즈니스 모델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책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70이라는 책에서는 1, 2, 3기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별로 쓰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 이 용어는 별로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91년도부터 2001년 이 시기에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사업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용어를 썼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신용카드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게 있었고 페이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2년부터 3기로 비즈니스 모델이 적극적으로 사용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 비즈니스에서 경쟁의 우위를 차지하고 어떤 비즈니스가 그 좋은 것인지, 그리고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어낼 것인지, 그런 이제 분석하는 틀로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비즈니스 모델 적극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혁신의 원천으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또 쓰고 시작했던 게 이때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스퀘어, 페이팔, 뭐 라쿠텐, 뭐 코인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3기부터 나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는 시기 1기, 2기, 3기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여기서는 그 연대순으로 이렇게 해놓은 반면에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갔어요. 그다음 그 시기도 그 1장이 이제 이 책은 오버뷰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2장부터 처음부터 69년까지를 창생기, 그다음에 90년대까지를 변혁기,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창조기, 그다음 2002년부터를 뭐 소형과 소규모팀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이제 그 앞 슬라이드에서 좀 크게 구분했던 거를 여기는 훨씬 더 이제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놔서 각 장에서 나오는 모델들을 보면요, 뭐 미스이 엣지 구약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뭐 가락 기울은 날 모델, 뭐 광고 모델, 종량제, 뭐 다산다산 모델,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 용어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본 책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용어들을 좀 써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창조기로 가서는 이제 그 인터넷 위주로 인터넷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기로 가서는 그 뭐 프리미엄, 뭐 개인 대상 프리미엄, 뭐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에서 이게 화면에 잘 안 보일 텐데요. 좀 써볼까요? 연도별로 14세기부터 이렇게 쭉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설명을 해놨어요. 판매 방식이 있어서, 제조 방식이 있어서, 그 자금,
그다음에 수익 방식 이런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4개 구분해서 어떤 그 사업들이 어떤 비즈니스들이 그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사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뭐 저희가 다 하나씩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크게 비즈니스 모델들의 어떤 흐름들을 요 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수업이 끝나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돈과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잠깐만요. 부분이 최원서 선생님이 오늘 오기 어렵다고 얘기를 와서 답을 했고요. 내용들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네,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메디치가에서 이제 그 환전 결제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이게 아마 제 기억에 16세기 뭐 그쯤일 거예요. 그 동안에는 이제 그 돈을 직접 운반하다 보면 그 사고가 나죠. 중간에 이제 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배나 뭐 이런 데를 운전하다 보면 그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이 당시에 이제 해결을 했어요. 메디치가에서. 요 지역적인 구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맡겨서 얘네 메디치가가 이걸 관리를 해요. 여기선 정부에서는 이 돈을 이제 갖다 줘야 되는데 원거리에 있지만 직접 갖다 주지 않고 여기서 갖고 있던 거를 지점에서 갖고 있던 거를 그 돈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을 대신 걷어서 준다는 개념으로 치면 요 메디치 가문에서 현금을 엄청나게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갖다 주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여기 직접 안 갖다 주고 여기서 이제 저기를 하는 거죠. 관리를 하고 돈을 운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금 뭐 우리도 직접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이제 그런 결제 수단을 이 메디치 가문에서 운영을 하면서 환전도 해주고 결제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메디치 가문에서 하면서 현재 상업 가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행자 수표가 있죠.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한동안에 여행자 수표를 많이 들고 갔었는데 해외 갈 때 이제 여행자 수표를 끊고 가서 그거를 이제 결제를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수표를 받으면 서명하고 사용할 때 똑같은 서명을 해서 그 서명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맞으면 이제 가짜라는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행자 수표가 탄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게 카드죠. 비자 카드. 처음으로 이제 비자에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신용카드를 만들어낸 거죠. 어쨌든 이 신용카드 사회를 만드는 기여를 이것도 완전 새로운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베이도 C2C 개인 간의 거래를 경매 시스템으로 만들어냈었죠. 이베이가 아주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처음에는 고전을 했어요. 왜 고전했냐면 돈을 주고받고 하는데 신뢰감을 못 줬죠. 내가 물건을
산다고 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보낼지 안 보낼지 모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저주저 했었는데 이거를 살린 게 페이팔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 이 페이팔 때문에 이베이가 성공을 했었죠. 여기도 보면 이제 소액 결제가 이제 페이팔로 주로 이루어지고, 한국에도 페이팔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돈을 넣어놓으면, 거기서 이제 지불을 하게 되죠. 한국에서는 얘보다는 지금 카카오페이가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쓰고 있지만, 여기서 지불 대행을 이런 형태로 소액 결제를 하는 형태가 이제 이베이 페이팔이 만들어 놨고요. 이걸로 이제 대박이 났죠. 그래서 이 페이팔을 만들어 놨던 이 사람들을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데요.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마 일론 머스크일 겁니다. 이 사람이 스페이스 X도 만들고 테슬라 자동차도 만들고 여기 또 링크드인도 만들었죠. 유튜브, 옐프,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페이팔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확장을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거부들이 됐죠. 이 사람들을 이제 페이팔 마피아라고 속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스퀘어가 있는데요. 혹시 이거 보신 분 있나 모르겠네. 하나씩 여쭤볼게요. 혹시 스퀘어 보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없으신 걸로 알고. 이게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에요. 얘도. 저도 그 미국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한국도 저거를 들여오려고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못 들여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규제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갈게요. 요 조그맣게 네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이제 스퀘어라고 얘기를 했고 핸드폰 그 다음에 그 어디다 끼워 놓으면 됩니다. 핸드폰이든 아니면 그 아이패드든 거기다 이거를 딱 끼우면 얘 가지고 여기 카드 있죠? 카드를 긁을 수 있어요. 우리 저기 보면 그 물건 주문하면 이런 단말기 큰 거 들고 오잖아요. 그거 아니고 얘는 이제 요거에다가 스마트폰에다 끼우기만 하면 이게 카드 리더기예요. 아주 그 간편한 그 제품이어가지고 일반 그 조그만 영업점 아니면 키오스크 이런 데 있잖아요. 거리에서도 얘만 끼우면 결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그 혁신적인 그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장점은 뭐냐면 얘에다가 이제 그 우리 스타벅스 보면 사이렌에다가 주문을 하잖아요. 얘한테 그런 기능을 넣어가지고 나 어디 주문하러 간다. 주문해놓고 거기 가서 찾을 때 바로 결제가 되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이제 좋은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놨었죠. 이것도 하나의 좋은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한 편인데요. 지감은 고객 제공 가치, 수익 고조, 기업 능력을 하면서 이렇게 얘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쭉 설명들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경영 전략론을 2대 학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포지셔닝파, 하나는 기업 능력파. 포지셔닝파는 마이클 포터가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고 기업 능력파는 제이반이라고 1980년대 후반부터 커지는 내용입니다. 마이클 포터가 한 그 5시즈 모델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해자처럼 누구도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쌓고 해자를 쳐서 자기 사업에 공고하게 가져가는 그런 것처럼 어떤 사업이든 기업이든
잘 이제 위치를 잘 잡아서 가야 된다는 게 포진하고요. 그에 비해서 이 제이바니는 그 기업의 어떤 능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떤 그 위치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경영 전략론의 2대 학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경영학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책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시기별로 들어갈 건데요. 보시면 이제 미쓰이 에치고야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포목점이에요. 아주 그 책에는 재밌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 어느 분이 마이크를 좀 켜놨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너무 시끄러운데 어느 분인지 볼게요. 이제 끄셨나 보네요. 네, 할게요. 이 책에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포목점을 물려줬는데 막내 아들이라고 얘를 되게 무시하고 인정도 안 해주는 거예요. 뭐 한국도 그렇죠. 장남 위주로 이제 그 가업도 이어주고 그러고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이 이 포목점을 완전 혁신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그 금과 은을 갖고 쓰는데 그 전에는 뭐 금 얼마 뭐 은 얼마 이렇게 대략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거를 지금 환율 표기하듯이 금과 은의 비율을 딱 명기를 해서 완전 정가제를 채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 한국으로 치면 한복 같은 거 이거 그 뭐 여성 일본이니까 뭐 그 기모노 같은 거죠. 기모노를 보여주지도 않고 맞춰만 줬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에 보면 제품 위에다 딱 전시를 해놓고 요즘 다 전시를 하잖아요. 그 진열을 해놓고 나 저거 마음에 들어 그럼 저거 네, 그렇게 하듯이 제품을 여기다 다 걸어주고 나 저걸 저렇게 맞춰줘 내 몸에 그런 형태로 여기를 이 포목점을 바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도 많이 하죠. 뭐 농산물에까지 이름을 명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담당자 이름을 여기다 다 적어놨대요. 오늘은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뭐 견시장은 누구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놔서 실명제를 도입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어떤 제품이 있으면 뭐 맞춰놓으면 3박 4일 걸리든 뭐 일주일이 걸리든 뭐 이런 형태로 되게 이제 맞춰놓으면 나중에 가서 찾아갔는데 급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기존 제품이 있으니까 그거를 새로 치수를 재서 조절을 해서 바로 맞춰주는 그런 것도 서비스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할인이 금지가 됐대요. 그전에는 뭐 현금으로 주면 좀 싸게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어쨌든 정찰제로 해서 딱 그 금액만 해서 누구나 동일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포목점을 바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층도 그전에는 귀족 위주로만 이제 이 옷을 맞춰서 해주고 갖다 주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일반인도 이렇게 기성품처럼 해서 싸게 사갈 수 있도록 해서 고객층도 확대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막내 아들이 절지부심을 한 것 같아요. 기존에 아버지가 자기를 무시하고 장남 위주로만 이제 서비스를 가업을 주던 거를 막내 아들이 새롭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서 망해가던 포목점을 새로 일으켜서 아주 융성하게 성장을 했다.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그 책에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혁신인데요. 여기도 아까 이제 메디치가처럼
그런 일들을 했어요. 아까 그 메디치 카드 보면 거기는 이제 그 이탈리아니까 리라하고 뭐 파운드인가 뭐 그럴 텐데 그거를 교환을 해줬는데 여기는 이제 금과 은을 이제 교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도 지역하고 오사카 지역이 있는데 좀 키워볼까요? 에도에서는 은이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사카에서는 금이 거래가 됐대요. 금 위주로. 그래서 에도에서 오사카에 뭘 사려면 은을 줘야 되고 오사카에서 에도 거 뭘 사려면 아니 은을 줘야 되고 반대죠. 금을 여기다 그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썼는데 이거를 포목점에 보세요. 이렇게 됐구나. 이 두 가지를 보면 포목점에서는 그 금에서 은으로 거래가 된 거고 막부는 은에서 금으로 거래가 되는데요. 그 지역이 다르잖아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여기서 그 은을 갖고 있는데 막부에서 가려면 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환 가치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 밑에 보면 이거를 했죠. 그 여기도 이제 그 막부에서 그 각 지방에서 이제 그 세금 같은 걸 내야 되는데 그거를 요 미스 에치고에서 이거를 위탁하고 수취해서 관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에드에서는 금 위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오사카에서는 은 위주로 거래를 해서 그러면 이거를 SA한테 그 환전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요 밑에까지 안 가고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달 내에만 이제 갖다 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달 동안 이걸 융통을 해서 뭐 다른 데 뭐 빌려줄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그 사업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막부는 어쨌든 여기서 금을 썼으니까 어떤 모든 거를 갖다 금으로만 갖다 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오사카에서는 다시 이제 은을 해서 은이 유통이 되고 이 사이에서 이제 금과 은이 왔다 갔다 해서 교환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현금이 많고 여기에서 현금이 많은 거죠. 그 정부의 이제 세금을 여기서 관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막대한 그 현금 그 유동성을 갖게 되면서 사업도 더 잘하고 여기 이거는 별도로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막부한테 자기 어떤 그 이유는 받지 않고 이것만 그 바꿔주기만 해도 이 미스에서는 현금을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아까도 그 프리미엄이란 거 얘기를 했었는데 프리가 그 무료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그 미엄이 이제 그 고가의 어떤 정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그 초기 단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막부하고 거래하면서 무료로 그 일을 하지만 이 뒤에서 미스이는 다른 쪽으로 수익을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미스이 에치고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그 포목점에서는 부유층에서 중간계층으로 아까 확대를 했다고 했고요. 환전사항에서 보면 막부도 고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제공 가치를 보면 현금 할인 판매가 없어서 기성품을 판매를 하는 거고요. 환전사항으로 보면 그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에 송금을 해주는 거죠. 그럼 막부에서는 중간에 딴 데 그 지방에서 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런 그 위협 요인이 없는 거죠. 중간에 뭐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이렇게 해서 했고 미스에서는 이거를 안정적으로 해주니까 미스이드에서 신용을 얻게 돼서 미스이는 막부하고 거래하기도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수익 구조는 저비용으로 옷감 같은 걸 조달해서 대량 판매를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있었지만 담당제로 만들어서 전문화를 했다고 합니다. 책에 보면 뭐 개인의 능력이 없으면
그 여기서 다시는 이제 안 쓰는 거죠. 그리고 포목점에 그 전부 다 고용한 게 아니고 물건 뭐 기모노 같은 거를 주문을 받으면 맡겼대요. 잘하는 사람한테 그 맡겨서 그 포목점에 많은 사람들을 그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뭐 지금으로 보면 참 아주 대단한 그 아이디어를 내서 그 전문화도 하고 뭐 비용도 줄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해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AMP라고 있었잖아요. 미국 그 맨해튼에서 그 사업 전포를 한 건데요. 1936년대고요. 이런 것들이 다 정찰계에서 싸게 한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었던 게 체인점이기 때문에 대량 구매를 하면서 가격을 낮춘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했다가 여기도 문제는 저거죠. 한동안 잘 나가다가요. 언제더라? 1930년대에 한 16,000개 점포가 있었대요.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게다가 여기도 그 시대가 바뀌면서 그 2010년에 파산을 했는데요. 요 AMP가 그 어떤 이제 사업 모델을 많이 했냐면, 대량 구매를 해서 그 다른 데보다 한 3분의 1로 판매를 했답니다. 그래서 박리담회로 수익을 창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현금만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거라 안 하고, 그 점포에도 사람을 딱 한 명만 뒀고요. 정찰가에다가 현금만 받으니까 뭐 더 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데 가보면 쿠폰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없애고, 쿠폰이 있으면 그거를 교환해 줘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있었고, 다음에 전화를 안 받았답니다. 전화를 받으려면 이제 혼자 하다 보면 물건값도 계산해 줘야 되고 뭐 물어보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찰계를 해놓고 아주 그 저비용으로 점포를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드하고 GM이 있는데요. 포드, 우리 그 대량 생산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포드였고, 여기는 이제 주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그 차를 만들었고요. GM은 이제 V층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단일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심플하고 견고한 차. 그다음에 GM은 다 브랜드, 다 모델, 패션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모델이고요. 그래서 수익 구조는 저비용, 저가격. 여기는 비용, 가격은 다양하고, 그다음 금융, 그 대출을 통해서 이제 GM은 그 당시에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수입을 얻었고, 포드는 이제 수직 통합 모델인데요. GM은 사업 부제로 나눠서 했고요. 여기 뭐 분업위에서 대량 생산을 한 대표적인 포드 시스템 모델이고, 이 두 가지 이제 자동차 회사도 이렇게 다른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질레트 갈아 끼우는 날인데요. 기존에 이제 그 면도들이 일반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 했죠. 그 다음에 내구성이 높아야 되고 일체형이고 아주 튼튼한 날인데요. 이거를 갈아 끼우는 날 이제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설계도인데요. 이거 가지고 특허를 만들어. 여기 보면 대체로 보죠. 몸통 있고 날개, 뭐 이제 초기 아주 그 면도날 얇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된 걸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군용 지급품을 만들어 냈고요. 그다음에 제공 가치는 면도날을 갈 필요도 없고요. 저렴하게 사서 갈아 끼우면 되고, 수익 구조는 본체는 저렴하죠. 근데 이 날이 비쌉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특허를 내서
대응력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질레트의 모델입니다. 또 이제 네슬레도 있죠. 네슬레가 최초로 이 캡슐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계는 뭐 어떤 건 되게 비싸고 뭐 싼 게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파느냐 캡슐 이것대로 뭐 전 세계 한동안 뭐 50%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아마 가정에 이거 한 대씩은 거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무실에도 있고 그렇죠. 다양하게 이제 요즘에는 그 브랜드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네슬레가 처음으로 이 캡슐 커피를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CBS 이제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광고 부분이죠. CBS를 보면 이제 청취자가 있고 광고주가 있고 지방 방송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 방송국에 프로그램을 줍니다. 돈을 안 받고 대신에 거기에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방송국에서는 프로그램 만들려면 다 비용인데 그거를 이제 준다고 하니까 지방에서는 딱 좋은 거죠. 그리고 한국은 방송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느 한 그 방송사가 이 전역에 동시에 방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위성 갖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러지만 그 위성도 이제 문제가 있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나가기는 되게 어렵고 그래서 시차 부분 뭐 이런 것들 감안해서 지방 방송국을 제휴를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하면 한국으로 치면 이제 방송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록스 복사기인데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처음에 이제 습식 복사기를 만든 데는 전 기업을 상대로 했고요. 제록스에서는 대기업과 관공서 위주로 서비스를 하게 됐는데 여기 이거는 이제 본체는 저렴한데 복사지로 판매 이익을 얻었어요. 근데 제록스가 바꾼 거는 종량제를 했습니다. 가격이 비싼 대신에 일정 매스만큼은 더 돈을 안 받는다.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기존은 한 대를 사야 되는 거고 여기는 뭐 또 저것도 했었죠. 렌탈 같은 형태로 이렇게 다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요. 서비스를 베이스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뭐 페이팔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보면 100만 건의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남는 건 한 6건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주식 공개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상장한 그 기업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뚫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 또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게 되죠. 그래서 단계로 가는데 이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들을 잘 해줘요. 뭐 초기에는 금액들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하나씩 올라가면서 요 주식 공개까지 가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변역기로 오면요. 아까 제록스는 대형 복사기였다고 하면 캐논은 소형 복사기 시장을 장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가까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있고 뭐 요즘 많이 보시죠? 뭐 토너도 갈아 끼우게 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토너 카트리지가 되게 비싸잖아요. 우리 일반 잉크젯 같은 경우에도 잉크 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다 이제 대용량 뭐 그런 카트리지를 바꿔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모델로 바꿔놨고요. 그다음에 판매력, 서비스력이 불필요할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놨죠. 신뢰성이 좋아져가지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캐논 미니 복사기가 새롭게 나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요타 그 부품 조달 모델인데 도요타의 이제 가장 특징이 가장 저렴한 비용이죠. 여기 보면 그 유연성, 창의력 뭐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불황이 닥쳐도 크게 걱정이 없는 그 상황입니다. 포드와 GM의 그 모델들을 보고 도요타만의 그 모델들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거고요. 그다음에 월마트. 이 K마트는 주로 이제 도심 안에 있는 그 마트고요. 월마트는 이제 야외 그 좀 그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싼 지역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형 이제 마트를 쳐놓는 거죠. 이 두 가지도 다른 이제 대비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IBM하고 애플, 이 컴퓨터도 이런 거 많이 아시죠? 하여튼 독자적인 그 맥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PC 업계에 가장 많은 그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데가 이제 애플인 것 같고요.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모델들이. 여기는 이제 부품형이죠. 여기 일체형으로 해서 그 애플 맥을 만들어냈던 게 대체적인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닌텐도 뭐 이거 버전들이 여러 개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그 수익을 올리고 있고 보면 이제 이건 거죠. 가장 큰 게 이제 여기도 그 게임 가지고 돈을 수익 사업을 하는 모델이죠. 아까 이제 질레트 모델처럼 갈아 끼우는 날 모델인 것 같아요. 얘도. 그래서 닌텐도 기계는 싸고 이제 각 개별적으로 닌텐도 게임이 비싼데요. 이것도 뭐 전자상가나 이런 데 가보면 이 불법으로 이제 벌크 형태로 게임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것도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닌텐도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동차, 중고 자동차 업체인데요. 오크넷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직접 그 중고 시장에 안 가고도 여기서 이걸 다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차 사는데 훨씬 더 수월한 그런 모델들을 여기서 만들어냈습니다. 일정 수수료만 내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놓은 게 오크넷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뭐 경매를 하는데 0.2초 만에 그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현장에 본인이 안 가도 그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91년도부터 이제 그 이후 시기인데요. 대래 컴퓨터는 잘 아시죠? 다이렉트 모델 만들어낸 건데 그동안에는 이제 완성품을 컴퓨터를 사다 보니까 비싸고 그랬었는데 델은 그렇지 않고요. 그 전에는 30일이 걸렸답니다. 이걸 만들어주는데 아니 완성품에서 재고까지 완성품 재고를 소모하는데 이제 65일이 걸렸는데 자기 회사에 30일을 갖고 있고 딜러에 35일에서 65일인데 델은 이거를 해서 36시간 이내에 그래서 완성품 재고를 딱 그러면 이제 환경이 바뀌면 대부분 이제 재고를 가지고 이제 골치를 썩는데 델은 이제 재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수금도 그전에는 16일 이상이 걸렸다는데 델은 무조건 신용카드로 해서 24시간 이내에 현금화를 할 수 있어서 현금 유동성을 아주 잘 갖춘 모델을 가져갔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SPA 모델인데요. 의료 업체예요. 요 SPA라는 데는. 그래서 그 스페셜티 스토어 리테일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기존에 이제 그
제품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오즈크라는 이제 그 브랜드고요, 일본에서. 기존에는 이제 고객이 기혼 여성들만 돼 있었는데 젊은 세대까지 얘는 이제 확대를 한 거고요. 가치도 이제 그 특별한 기준이 없었는데 여기는 매주 이제 새로운 제품을 소개를 해서 해결을 빨리빨리 그 물건이 소진되도록 그 모델을 바꾼 거예요. 그전에는 그 물건을 갖다 놓고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먹고 어느 동안 팔릴 때까지 있었는데 얘는 매주 새로운 제품을 갖다 놓고 그거 위주로만 팔아치우는 그런 이제 모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수익 구조도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여기는 재고도 그 매주 그 물건을 갖다가 소개를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능력도 뭐 어디서나 판매를 했지만 여기서는 그 한정된 백화점 2층에서만 판매하는 뭐 이런 모델에서 한정되게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자라 같은 경우에 보면 디자인이 그전에는 뭐 1개월이 걸렸지만 자라는 4일이면 끝났고요. 샘플 제작 2-3개월 걸리네요. 4시간. 그래서 총 9개월이 걸려야 그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졌는데 자라는 2주 만에 디자인에서 제품까지 나오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모델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이제 모델들이 있었고요. 그 야후 포털 모델 뭐 그 지금 네이버 뭐 하고 그 카카오가 이 포털이잖아요. 그 야후가 초기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구글에 밀려가지고 거의 존재 가치가 없는 형태가 되긴 했습니다. 일반 사용자 고객이고 기업을 그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광고 모델, 그 다음에 그 서비스 이 두 가지를 다 해서 이제 만들어서 초기에는 요 배너 광고로 수익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됐고요. 이거와 상대되는 게 이제 구글의 이제 키워드 광고고 검색과 연동돼서 키워드를 내서 해줬죠. 포털 모델은 키워드가 아니고 그 수주를 해서 배너에 어떤 기업을 넣어줬다고 하면 요 구글 모델은 내가 검색을 하면 그 검색에 따라서 관련된 제품들을 연동시켜주는 이 키워드 광고를 만들어내요. 광고의 지금 한 70% 이상은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오버추어라는 데를 그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구글 광고를 그 키워드 광고를 다 여기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저도 이제 KBS 그 아이라고 인터넷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동안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이 오버추어라는 데서 이윤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한 40%를 먹었는데 그 광고가 늘어나도 그거를 바꿔주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그 금액과 그 수익을 먹습니다. 유튜브가 45%를 이제 수익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먹는 거예요. 일정 그 매출이 늘어나면 그 비율을 좀 줄여줄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확고부동합니다. 전혀 바꿔주질 않아서 매출이 늘어날수록 엄청나게 그 비율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런 모델을 이 구글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비스 모델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다음 이 당시 2002년, 3년 뭐 이 무렵에는 닷컴만 붙이면 이제 적자 기업도 엄청나게 이제 비싼 가격에 팔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1년 반 만에 한 3분의 1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요 닷컴 버블이 있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안정된 상태로 지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또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에서 해당이 되는 거죠. 롱테일 법칙. 아마존에서 보니까 처음에 잘 팔렸다가 서서히 줄어드는데 이것도 8대2로 보시면 이거 나머지 기간이 서서히 팔리긴 하지만 이게 기준 잘 팔릴 때 이상으로 팔린다. 뭐 이런 형태로 롱테일 법칙이 아마존 때문에 나왔던 법칙이고요. 다음에 이제 2002년 이후에 나와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입니다. 이제 너무 재미없게 떠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기업 하시는 분이 있나요, 지금? 기업 하시는 분이 지금 없죠? 사업 하시는 분. 예, 전 조홍태입니다. 사회적 기업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사회적 기업 하신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들으신 그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사회적 기업은 어떤 가장 조금 연계를 시키면 생각 드시는 게 또 있으신가요? 사회적 기업도 어차피 기업이니까 예. 다양한 좀 새로운 아이디어 가지고 좀 그 매출을 늘리는데 좀 역할하면 좋은 모델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구체적인 기업들 할 텐데 그 중에 이제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모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프리미엄 모델 얘기를 했었는데요. 무료 수익 모델이라고 얘기를 책에서는 해놨고, 보면 내부 보조형, 제3자 보조형, 그다음에 뭐 일부 이용자 부담형, 자발적 참여자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부 보조형을 보면 무료로 나눠준다. 휴지를 나눠주는데 대신에 이제 또 이제 배송료를 무료로 한다. 그렇지만 이걸 해주면 결국 다른 이익을 얻는 거는 이제 매출 증가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이게 이제 주된 목적인 거고요. 제3자 보조형, 콘텐츠를 무료로 주고 광고로 수익을 올린다. OTT 서비스 중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콘텐츠를 무료로 보게 하고 광고를 올린다. 대표적인 게 저거네요. 이거는 유튜브 모델. 유튜브 프리미엄 말고 그런 모델 거고요. 일부 이용자 부담형. 게시글은 무료로 읽지만 올릴 때는 유료로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구매자는 무료로 하지만 판매자에게는 수수료를 올리는 것도 있고 기본 콘텐츠를 무료로 하고 아이템에 따라서 수익을 올리는 뭐 이런 모델들도 있을 거고요. 자발적 참여형을 보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계속 만들게 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객들이 들어와서 그걸 보게 해서 이제 광고 수익 같은 거를 올리는 이런 이제 프리미엄 모델들이 있을 거고요. 쿡패드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요리법 작성자가 이제 사용자고요. 여기 보면 무료 사용자가 4,100만이래요. 유료 사용자는 110만 명. 이것도 프리미엄 맞죠? 무료에다가 부가가치를 더 올리는 것들. 무료 사용자는 요리법의 질, 뭐 이런 것들만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검색하기 편하게 해서 유료 사용자는 좀 뭘 더 주는 거죠. 그렇게 되고 수익 구조는 일반 유료 고객 회비가 이제 수입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 유료 서브스크라이버가 늘어날수록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고요. 기업 능력은 여기에 이제 좋은 유리법이 들어올수록 사람들이 여기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쿡패드라는 데가 있고요.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광고주가 될 거고요. 그 배너 광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광고를 어떻게 유치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조금 좋은 요리법이 있으니까 그 요리 주방 기구 업체들이 여기에 광고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런 모델들이 있었고 알리바바 있죠. 마윈이 그 영어 교사인 마윈이 직접 자기가 해보겠다고 해서 창업한 알리바바. 요 기준, 이건 이 당시에 이제 책에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무료가 6,100만 개사가 있고 유료가 81만 개사가 있고. 여기 이제 유료는 여기 들어오면 마케팅 지원 같은 걸 자유롭게 해주니까 유료 돈을 내고도 들어오는 거고요. 전 세계 바이어를 모아가지고 여기 물품들을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했던 거죠. 이렇게 돼 있고요. 계속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기업 모델이고 이건 개인용 개인들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하는 이제 그런 모델들인데요. 한국에도 가 있죠.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한국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주문을 하면 저도 가끔 해봤는데 중국에서 2주면 날라옵니다. 무료 배송이고요. 아주 괜찮은 싸게 살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어떤 제품들은 한국이 훨씬 더 싸더라고요. 제가 올려준 영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DJI 미니 드론인데요. 한국 알리바바 아마존 다 뒤져봤는데 한국이 제일 싸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놀고는 있는데 하여튼 비교를 해보면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정말 이 알리익스프레스 가서 보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보면 이게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느슨한 연결 관계가 훨씬 더 귀중한 정보를 준답니다. 재밌죠? 우리 보면 친한 친구한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서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도움 얻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는데 저도 가끔 친구 맺기 하고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친해져 가지고 되게 좋은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휴대전화 게임기 3파전인데요. 휴대게임 닌텐도 DNA 애플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있는데 보시죠. 닌텐도는 하드웨어 투자가 필요하죠. 고성능 기기고 피처폰은 하드웨어하고 투자를 필요 없죠. 폰에서 이루어지니까. 스마트폰도 하드웨어 투자를 없죠. 대신에 성능이 좋아야 되는 그런 거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제품들이 다 달라지는데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워낙 성능들이 좋아서 다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피처폰은 이제 없어져 버렸고요. 그래서 이 게임계도 스마트폰으로 다 넘어가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밌죠. 메시스 옴니 채널인데요. 그전에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무조건 물건을 파는 거였는데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죠. 오프라인에서 그냥 보여주고 그냥 거기서 주문해도 인터넷 가격으로 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옴니 채널이나 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그 제품에 노출시키고 경험을 통해서 그 제품을 좋아하게 하는 그런 매장들을 만들어낸 게 이제 여기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이 일본에서는 많은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거점을 가지고 일본에서 사업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후, 아마존 전부 다 비슷한 이제 물류업체라고 치면 다 다른데요. 일본에서는 어쨌든 아마존이 많은 마켓쉐어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 아이폰이 새로운 게 없다고 하잖아요. 새로 만들어낸 거는 전부 다 기존 제품을 가지고 조금씩 이제 갖다가 써서 혁신을 한 제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날 끼우는 날 것도 가져왔고 수직 통합도 했고 뭐 프리미엄층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조합체가 이제 아이폰이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텔하고 애플이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프로세서를 인텔이 만들죠. 그래서 공급을 하느냐 마느냐. 뭐 여기서 한동안은 그 휴대폰도 만들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기 장점을 갖고 있는 그걸 갖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요 제품 공급하는 그 ARM이나 퀄컴 이런 데서는 그 어디에다가 자기 제품을 집어넣을지 뭐 이런 것들이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부분이 있죠. 킥스타터라고 나중에 또 할 텐데요. 한국도 이런 것들이 꽤 지금 현재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예요. 젤리피쉬 해파리죠. 해파리 탱크를 보고서는 이 사람이 나 이거 하나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아이디어를 올려놨습니다. 아이디어 올려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여기 목표액이 515달러가 목표액인데 나중에 보니까 16만 달러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많은 사람이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요 투자를 받아서 자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많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익지대라는 뭐 책이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기업 성공의 이유를 어떤 물건의 점유율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에서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더 공부를 하실 분은 이런 책을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엑센추어에서 이제 세계 70개사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이제 결론이 있었던 거죠. 산업 구조든 이익 구조든 기업 구조 이런 구조든 기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환경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기업을 바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다 도산하고 말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100년 전에 기업이 살아나는 게 한 10개밖에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요. 기업 구조에 있어서 외부와의 연계와 파트너십에 공을 들인 기업들이 실적이 높다.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관계형 사회고요. 요즘 하는 말로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데 이런 연계성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가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을 갖고 설명을 할 겁니다. 101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2018년에 이제 개정판이 나왔는데 약간씩 이제 기업별로 너무 커버린 기업도 있고 조금 어려운 기업도 있을 텐데 나름대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여기 보면 스타트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어서 조그만 이제 기업들 위주로 기업이 성공한 얘기들을 주로 써놓은 거예요.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것도 그거는 이제 워낙 커져버린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기에 스타트업들이 어떤 이제 모델들을 가져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한 거니까요. 좀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좀 말씀 좀 들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희 선생님. 안 들리시나요? 고성희 선생님? 예, 교수님입니다.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어떠셨나요? 예, 궁금한 거나 아니면 뭐 그 뭐 내용이나. 궁금한 거는 어, 너무 뭐 없으시고. 새로운 영역의 예. 학습이라서 굉장히 회를 거듭할수록 점입 가격이네요.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신세계를 좀 보는 것 같아서 그동안 네. 이런 영역에서는 거의 문외한이었는데 예. 새로 눈을 뜨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처음 듣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이 책이 재밌게 돼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김영원 선생님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예예. 예. 요즘 광고 어려운데 어때요? 예, 뭐 어렵죠. 광고. 방송협회에서 뭐 그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막 그렇게도 하던데. 예, 지금 뭐 배달업계라든가 이런 데는 너무 또 매출이 올라서 광고를 안 하고, 예. 그리고 또 이 뭐 식당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매출이 줄어서 광고를 못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그런 큰일이네. 상황. 이건 방송사뿐만 아니라 신문사도 그렇고 다 비슷한 상황일 것 같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송현석 선생님. 예. 예, 다음 주가 선거죠? 어떠세요? 예. 아주 그 수업 들을 시간에 계신가 보네요.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얘기가 안 들리는데요, 송현석 선생님?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세현 선생님.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능하시면 그 핸드폰 이어폰을 쓰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잡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얘기하실 때. 잘 안 되니까 이호정 선생님. 아까 계셨었는데.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예. 이 소규모 팀의 역공이라는 게 이를테면 소상공인들한테 좀 이렇게 새로운 기회로 좀 이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요? 어떤 거요? 이게 지금 보면 거인들의 전쟁과 소규모 팀의 역공이라고 챕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소규모 팀이라는 게 대충 어느 정도까지를 말할 수 있는 건지. 그 아주 규모까지는 제가 네. 이게 적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규모가 이제 스타트업 때 안 크거든요. 10명 이내. 뭐 이런 데서 이제 다 스타트업이 시작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 몇천 명, 몇만 명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페이팔도 그렇고 전부 다 작은 기업이었고요. 네이버도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을 했고 지금 한참 문제는 배민 같은 경우에도 한 6명인가 시작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적은 인력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면 훨씬 더 빠른 의사결정도 하고 행동도 빨리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기업들이 다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하는데
그 10명 이내로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최현진 선생님 오셨나요? 네. 예, 저는 오늘 바쁘셨죠? 예, 수업 내용 중에서 아마존 롱테일의 법칙이나 뭐 느슨한 타이 이런 거는 최근에 지난 학기에 들어본 영어라서 예. 많은 내용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례 중에서 오조크, 그러니까 예. 패션 사례는 제가 여성으로서 좀 관심 있는 분야라서 예. 이해가 좀 쉬웠습니다. 예. 오즈크를 아시는구나.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 브랜드는 잘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홍기사 선생님. 예, 잘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서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자료 정리해가지고 주말에 올려드리고 어쨌든 그 다들 이렇게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학기 내내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저처럼 그 이어폰 좀 가지고 하시는 게 잡음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